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AWS 컨테이너 활용 사례 및 주요 도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먼저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채트 또는 퀘스천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구조란 뭘까요? 이미 앞선 세션에서 석찬님께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은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6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환경 관리 간소화입니다. 운영 환경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들을 들여야 된다면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코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너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비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너무 방대하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부분 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도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배포하느라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작은 단위로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개발 접근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자동화입니다. 작업을 하는 것 자체, 이것들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골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시고 그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작업 자동화와 서비스 배포 속도 향상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포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모아서 로그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만든 어떤 대시보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툴이 될 겁니다. 이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및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도구들 내지는 보안 도구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에는 운영 환경 관리 간소화를 위해서 서버리스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이 둘 중에서 어느 기술이 더 우월한 기술일까요? 저는 실제로 운영 환경 내지는 개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서버리스, 컨테이너, 이 둘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어떤 기술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어떤 기술 하나가 조금 더 덜 개발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용 사례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버리스와 컨테이너랑 별개로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했다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각각의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가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 배포 도구들을 이용하시고 작업 자동화를 하셔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동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찰력 확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라든지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것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및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구간에는 보안을 구성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 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운영 환경 관리 간소화와 코드 변경으로 인한 영향 감소, 이것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컨테이너로 활용할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얻게 되실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AWS를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AWS 람다와 AWS 파게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AWS 람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벤트 처리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개발 환경에 맞는 많은 언어와 런타임들을 람다를 이용하여서 개발하여 운영,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서버도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 그 함수를 개발하는 것에만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한 AWS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 통합되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이것들로 서비스를 하시기 매우 좋은 개발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럼 파게이트는 뭘까요? 이것은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시기 위해서 서버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징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바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컨테이너 환경을 위해서 컨테이너 EC2 클러스터를 개발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AWS 람다를 활용하는 것보다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개발에도 좋고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서비스 제공 가속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라고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매우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프로세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빌드, 테스트, 운영,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스가 수정되면 소스 레포지토리에 이 해당 내역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업데이트가 된 내역들을 여러분들의 빌드 툴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아티팩트를 생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까지를 바로 지속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아티팩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하는 이 부분을 지속적인 배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세 단계는 바로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코드로서의 인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단계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6개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지속적 통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통합의 목표는 소스 코드부터 빌드까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자동화하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지속적 통합에서는 새 코드가 체크인이 되면 자동으로 새 릴리즈를 시작하여서 이것들이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서 배포되고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배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티팩트를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으로 내지는 지정된 버전으로 계속 배포할 경우에 항상 동일한 개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 결과물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코드에 내지는 개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빌드를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피드백 루프로 돌아가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 통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지속적 통합은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 지속적 배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 배포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운영 단계까지 나아가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속적인 배포의 목표는 바로 소스가 수정되고 커밋된 이후에 소스 관리 시스템 내지는 소스 버전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에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지속적 배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배포인 것이죠. 지속적인 배포의 목표는 바로 테스트를 위해서 스테이징 환경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위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배포 빈도를 더욱더 높이고 변경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여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에 있는 코드로서의 인프라인 겁니다. 코드로서의 인프라는 코드로서 인프라를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여기에 인프라를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여야 실제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하는 3단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로서의 인프라의 목표는 인프라의 변경을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드로서 인프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의 변경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프라의 변경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스테이징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을 복제하여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드로서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테스트에는 아티팩트를 확인하고 환경의 구성을 확인하는 이런 두 가지 단계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로서의 인프라는 아티팩트를 확인하는 빌드 단계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와 정적 분석 그리고 종속성을 확인하고 환경을 검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 다커 이미지에 있는 취약점을 스캔하여서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아티팩트를 확인하는 빌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성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실제 환경에 대한 통합 테스트와 부하 테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보안에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침투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실제 환경에 대한 배포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니터링 도구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단계들, 이런 것들이 바로 테스트 단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소스 단계, 빌드 단계, 테스트 단계, 운영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마스터 브랜치가 템플릿화되고, 이 템플릿은 아티팩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진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변경한 세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여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은 운영 단계로 넘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 단계에 넘기고 나서 이게 안정적으로 배포가 되고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세 단계,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코드로서의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코드로서의 인프라,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아티팩트로, 그리고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바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 그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코드로서의 인프라를 바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서 매우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하여서 6가지 특징, 그리고 3가지 배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6가지 특징과 3가지 배포 단계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의 환경, 그리고 AWS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왼편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ECS와 EKS에 동일하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때때로 ECS에 배포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징 하여서 ECS에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을 EKS에 배포하기 위하여서 또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커라이징을 하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ECS에도 간편하게 올리실 수 있지만 EKS에도 간편하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컨테이너라이징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커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ECS로 운영하실지 EKS로 운영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ECS는 여러분들이 보다 단순하게 오케스트레이션 하시고, 그리고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EKS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옵션과,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내지는 오픈소스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통합된 환경들을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마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로 가역성, 확장성, 보장성이 뛰어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EKS의 경우에는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게 되면 단일 엔드포인트로 여러분들이 EKS의 마스터 노드들을 접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저희 AWS의 프라이빗 VPC 안에서 마스터 노드들이 관리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3개의 가용 영역에 EKS의 마스터 노드들이 배포되게 되고, 이것들은 AWS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큐블릿을 통해서 별도의 툴을 이용해 가지고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스터 노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벽하게 줄이고, 실제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의 모든 스크립트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EKS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실제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환경과 동일한 스크립트를 EKS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시면 될까요? 바로 EKS와 ECS에 배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커 이미지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커 이미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커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개발하시고 나서 다커 파일을 이용해서 다커를 빌드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빌드 파일, 뭐 젠킨스라든지 아니면 코드 빌드를 이용하셔서 다커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빌드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다커 이미지를 만드시면 바로 AWS의 ECR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 같이 다커 파일의 샘플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ECR, get login 부분은 바로 ECR을 이용하는 크리덴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WS에는 ECR을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여러분들의 AWS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ECR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 다커 이미지를 업로드하여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커 파일을 빌드하시고 이것들을 푸시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니지드 서비스로 다커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손쉽게 다커 파일의 인티그레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완전히 관리되는 개인 다커 레지스트리입니다. 다커 레지스트리 HTTP API 버전 2를 지원하고 있고 확장 가능한 내구성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3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ECR은 여러분들의 다커 이미지를 매우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또한 이미지 순영주기 관리와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서 실제로 권한 관리도 매우 안정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권한 관리 옵션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커의 지속적 통합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십시오. 도커의 경우에는 코드 빌드 내지는 코드 커밋과 함께 여러분들이 ECR을 활용한 도커 CI/CD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이 AWS의 도구만으로 여러분들은 다커의 지속적 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 세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다커 파일을 생성하실 때는 멀티 스테이지 빌드를 이용하셔서 다커 이미지를 최적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는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개발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확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데브옵스 툴들 내지는 파이프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배포, 도구들을 잘 이해하시면 EKS에서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컨피그 맵,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셋, 이런 것들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야물 파일들을 배포하시고 관리하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큐블릿이라든지 쿠버네티스의 CLI만으로는 배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도구들이 실제로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서 관리하는 개념으로서 운영되다 보니 되게 다양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마존 EKS와 헬름을 같이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지화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헬름은 헬름 차트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쿠버네티스 앱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헬름 차트에서는 템플릿의 값,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릴리즈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름에서는 그 제작, 그리고 버전, 그 개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용 응용 프로그램의 릴리즈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요. 여러분들이 배포하신 이후에 특정 릴리즈로 롤백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활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앞서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바로 EKS를 이용해서 그리고 헬름을 함께 사용해서 EKS와 헬름을 함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를 위한 다양한 개발 도구로서 헬름 CLI에는 템플릿과 린트라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름 CLI의 템플릿이란 커맨드는 헬름 템플릿을 로컬로 렌더링하고 해당 템플릿의 출력을 표시합니다. 또한 헬름 CLI의 린트의 경우에는 헬름 차트가 올바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를 시행해주는 명령입니다. 또한 큐브발이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이나 제이슨 파일의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툴도 있고 실제로 큐브 테스트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구성을 위한 단위 테스트를 제공해줍니다. 헬름 차트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코드 커밋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소스를 푸시하실 수도 있고 서드파티 깃 리포지토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스를 커밋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헬름 차트에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이것들은 코드 빌드 내지는 여러분들의 빌드 툴들을 이용하여서 다커 이미지로 빌드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헬름의 CLI를 통해서 헬름 린트라든지 헬름 패키징 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여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패키징된 소스들은 헬름 S3 푸시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S3에다가 보관하여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EKS의 지속적 배포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KS의 지속적 배포 파이프라인은 헬름 레포지토리로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특정 소스에 대해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는 코드 빌드 혹은 여러분들의 빌드 도구를 이용해서 헬름의 여러분들의 데이터 소스 내지는 다커 레포지토리로서 관리될 수 있게끔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헬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 단위로 배포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쿠버네티스를 저희의 아마존 EKS를 이용하셔서 배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모든 도구들과 기능들을 포함하여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EKS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KS 통합 배포 파이프라인을 앞서서 이야기했던 도구들을 포함하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개발자가 여러분들의 깃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 커밋 내지는 서드파티 깃 레포지토리에 코드를 커밋하게 되면 이것들은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것들은 소스 코드가 수정되고 푸시되는 시점에 웹훅을 통해서 코드 빌드에 알려지게 되고, 코드 빌드는 이것들을 다시 헬름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커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다커 레포지토리에 푸시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해당 내역들이 수정된 것들을 다시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것들은 코드 파이프라인 안에서 헬름에 다시 알려지게 되면서 EKS에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드 빌드를 통해서 웹훅으로 알려진 소스 코드의 경우에는 코드 빌드에서 멀티 스테이지 다커 빌드를 이용해서 ECR에 등록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헬름에 배포가 되고, 이 헬름에 배포된 거는 다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배치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초에 설명드렸던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접근 방법의 6가지 특징을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설명드리나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AWS 교육 및 자격증을 통해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테이너 세션에서 준비한 내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온라인 캠페인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세션을 그리고 세미나를 위하여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